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6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묘월 기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기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오늘은 기토죠.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무토 같은 토라 하더라도 그 음량이 달라서 성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법 또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무토도 기토도 일단 오행으로 토라고 하는 것은 같고요. 기토는 음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긴 하지만 얘는 어떤 토? 양에 해당되는 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같은 경우에는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오항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고 넓고 그 다음에 높은 그런 토를 갖다가 무토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음토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무토는 양의 기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량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토라고 하는 것 자체에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그 근본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고황토라고 보지 않고 전원토라고 말씀드렸죠. 전원토, 텃밭이라든가 이런 토로서 무토가 크다라고 하면 기토는 작고, 무토가 넓다라고 하면 기토는 좁고, 그 다음에 높은 토가 무토라고 하면 이거는 얕다죠. 얕은 토,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기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을 비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비습한 토, 비습이라고 하는 것은 낮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무토인 양토, 양토인 무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토, 마른 땅이라고 하죠.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른 땅.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물도 있어줘야 되고, 수도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화도 있어줘야 되고, 또 무토의 특징은 뭐예요? 무토는 크고 높은 그런 흙이기 때문에 후중하다죠. 후중. 그렇기 때문에 무토는 특징적으로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 기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간목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예외적으로 간목 같은 걸 쓰는데, 묘월의 기토 같은 경우가 간목을 쓰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땅이기 때문에 그냥 물하고 햇볕 정도만 있어 줘도 기토는 기토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 같은 경우는 개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 같은 경우에는 좀 공력이 작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해수가 되기 때문에, 임수는 자칫 너무 많은 물이기 때문에 기토가 많은 임수를 보게 되면 사수동류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수동류라고 하는 것은 모래가, 이 모래사자죠. 모래가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는 것을 사수동류라고 해서, 무토 같은 경우는 임수를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은, 기토 같은 경우에는 뿌리 있는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렇게 기토가 사수동류 되기 때문에 임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겁재인 무토가 있어서 그 임수를 무토가 막아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기토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집에 있는 화분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분은 뭐예요? 화분 속에 있는 그 흙인데, 거름기도 있고 물기도 있고 화초도 심어져 있는 그러한 잘 정돈된 화분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유독 묘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든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든, 묘월이라고 하는 것 환경 자체가 달라지지 않죠.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월지 월령 제강
월지 또는 월령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계절을 뜻하고요. 태어난 환경을 뜻합니다. 봄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을 것이고 여름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을 것이고 가을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을 것이고 또 겨울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을 겁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 하나의 환경이죠. 계절로는 봄이 되면서 중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묘월은 모기왕 모광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이 가장 왕성한 계절이 바로 이 묘월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인과 묘를 한번 비교를 해 본다라고 하면 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장 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무토라고 하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묘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고요. 이 인중에 있는 병화, 간목을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묘 안에는 을목은 쓸 수 있지만, 이 묘중에 있는 간목은 쓰지 않는다. 불용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간목은 여기서 이제 간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제가 간목을 대림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뭐 양목이라고도 하죠. 양목이 되겠죠. 또 정화 같은 경우는 간목이 있어주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제가 화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일반론적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 양목 아주 잘 자란 그런 나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쁜 꽃을 피우는 화초라고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토 일간에서 놓고 봤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씨앗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씨앗 내지는 종자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묘종이죠. 묘종 이게 씨앗은 아닌데 요 씨앗을 발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심을 수 있게 만드는 예를 들면 봄 같은데 여러분은 고추 묘종 같은 거 고추 씨앗을 우리가 심어가지고 발화시켜서 하지 않고 그 종묘원에서 고추 이거 묘종을 갖다가 심적으로 이런 거를 간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토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화초로 보지 않고 이거는 잡초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야 맞죠. 왜냐하면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되니까 이건 정관이 이렇게 되지만 기토 입장에서 묘목은 뭐예요? 칠살 편관 내지는 칠살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종자가 있는 그런 괜찮은 우량종의 종자가 있는 그런 봄에 태어난 것이라고 하면은 묘월 같은 경우에는 잡초가 좀 많이 무성한 그러한 때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일단 칠살 자체가 너무 왕한 그런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관살 잡초가 너무 무성한 그러한 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묘월의 기토는 묘중에 있는 을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별도로 있어 주어야지만 이 묘중에 있는 을목 요 편관 칠사를 쓰지 않고 우량의 어떤 종자라든가 묘종을 별도로 심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간이 기토이기 때문에 간목을 별도로 써야 되는데 이 간목이 예를 들어서 묘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월간에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오게 되면은 기토하고 간목하고 서로 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기 합이 되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또 어떤 분들 갑기가 무조건 이렇게 붙으면 갑기합토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갑기합토가 되지 않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탐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로 탐합하느라고 사주가 좀 혼탁해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 시간에 있지 말고요. 서로 좀 떨어져 있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토하고 간목하고 서로 합의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또 이렇게 원격되어 있는 경우에도 갑기가 합한다. 더 심한 분은 갑기가 합해서 또 토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격되어 있으면 자 합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천간으로 간목이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도 이거는 물론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천간에 없는 경우에는 지지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거, 묘월에 간목이 투출하거나 묘월에 또 다시 지지에서 인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간은 약한데 너무 관성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요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간목을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가 병화라든가 지지로 뭐 사화 같은 거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화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목이 많아서 일간 자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수는 있어줘야 된다.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뭐예요? 묘월의 기토가 목만 많고 화만 있으면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된다. 천간에 개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천간에 임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임수보다는 개수를 얻는 것이 더 좋고,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임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라면 지지로 해수라든가 지지로 자수라든가 하다못해 신중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라도 좀 있어 주어야지만 봄에 가뭄이 들지 않는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 만물, 곡식이라든가 화초라든가 이러한 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되는데, 물만 있고 화가 없어도 그건 좋은 땅이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만 있고 물이 없어도 메마른 땅에 해당이 되죠. 거기에 우량의 묘종, 종자까지 있다라고 하면 묘월의 기토는 기토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우량의 기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기토가 되겠고요. 기토 일간은 음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월지라고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은 음토고 월지도 음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성이 되는데, 음대 음은 양대 음이나 음대 양은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음대 음이나 아니면 양대 양은 이것은 뭐가 된다? 이것은 편관이 된다. 편관은 다른 말로 뭘로도 볼 수 있죠. 물론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토는 음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묘목도 음에 해당이 되니까 음대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편관 내지는 칠살로 보기 때문에 사주의 격국 편관격, 이는 칠살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월지 자체 관성이 왕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칠살 편관격이라 하더라도 살은 중하고 일간은 약한 살중신경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묘월 같은 경우에는 칠살인 을목 편관이 왕한 것이지 정관인 간목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간목은 하나 정도 있어 줘야 되고요. 또 역시나 토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물과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가 있어 주어야지만 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종자 같은 경우는 간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묘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개수 더하여 병화까지 잘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면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는데, 사주 8글자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갖추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축년이 됩니다. 신축년.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기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약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연지에 축토를 받기 때문에 이건 비견을 본 것이죠. 비견. 기토가 여기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비견에 통근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이라도 근기를 얻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또 뭐냐면 여기에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약한 기토가 축에 뿌리를 뒀지만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금은 뭐예요? 토의 기운을 뺏어가는, 설기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월간에도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시 통근한 기토의 기운을 많이 뺏어가죠. 물론 이 신금이 묘목이라고 하는 관살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뿌리가 좀 튼튼하면 더 좋을 것인데 일간 자체가 아직은 뿌리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지에서 사화를 봤습니다. 사화. 오늘의 명식은 기사일이태죠. 사화는 좀 괜찮은 것은 뭐냐면 묘월에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화를 보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생토일간을 생해주는 역할을 또 하고요. 또 조후의 역할도 하죠. 물론 인월에 비해서 묘월이라고 하는 시절은 조후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일간 자체가 묘월에 약하기 때문에 화가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좀 필요할 거죠? 물의 기운이 좀 많이 부족하죠.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가 있죠. 축토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축토 안에는 개수, 그 다음에 신금, 기토가 있긴 하지만 이 개수 자체가 땅속에 암장되어 있는 저 밑에 암장되어 있는 개수이기 때문에 공력이 매우 크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좀 수를 한 점 정도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한번 보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면은 천간에 투출되진 않았지만 자수 한 점 지지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기토 자체를 윤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사화 옆에 자수가 있다고 해서 뭐 자수가 사화를 못 살게 굴고 그러진 않습니다. 한 가지 또 좋은 점은 뭐냐면 간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잘 보세요.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새로운 종자 간목을 얻어야 되고요. 수로서 기토를 갖다 윤토해야 되고 화로서 기토를 갖다 생조해주는, 어떻게 보면 천간으로 모든 것이 투출되지 않았지만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개수 지지로 자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병화 지지로 사화가 될 겁니다. 갖출 거는 모두 갖출 겁니다. 이런 사주가 이제 운세만 좀 좋게 가게 되면은 잘 발전할 수 있는 사주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있게 되면 좀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갖출 건 좀 나름대로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술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갑술시. 갑자시는 수기를 얻었지만 갑술시는, 이 술토는 뭐예요? 술토는 술토죠. 술토는 이거는 뭐예요? 건토, 마른 땅이고, 이 축토는 습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죠. 그러면 이와 같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수기가 매우 부족한 사주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가 화운을 간다라고 하면 메마른 땅이 될 것이고요. 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나마 메마른 땅에 물을 들여올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될 수 있죠. 기토 자체가 사화, 술토, 연지에 축토까지 얻었기 때문에 묘월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목의 시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기토가 간목하고 좀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병인시가 됐을 때 을축시, 을해시는, 특히 을해시 같은 경우는 사해상충이 되니까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칠살평관이죠. 마찬가지로 신금이 을목을 제해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람직한 그 생신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묘월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목, 간목도 하나 얻었죠. 지지에 있는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죠. 근데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뭐가 부족하냐면 수기가 매우 부족한 축중의 개수 하나밖에 없죠. 암장된 개수 가지고 넉넉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이 사주도 어디로 가야 된다? 당연히 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겠고, 기사시, 경우시, 신미시 마찬가지로 수기가 부족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신시를 한번 보죠.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화가 있어서 화가 있어서 나를 생조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임신시 신시를 보게 되면 일지의 사화하고 시지의 신금하고 합해서 뭐가 되죠? 수가 됩니다. 사신 합수가 되죠. 이건 지지 육합인데 더하여 임수까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고요. 임수가 투출했는데 월간, 그 다음에 연간의 신금이 또 다시 수를 생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월에 사화까지 있지만 사는 수로 화해버렸기 때문에 기토가 너무 많은 수에 의해서 사수 동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임신시보다는 오히려 개유시 정도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수를 좀 얻었고 사유회금까지 했기 때문에 수를 얻었잖아요. 사화가 좀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이 사주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